제안을 했다는데 누가 거부를 한 건가? 뭔가 제안이 있었어. 그래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지나더니 아무 소식이 없었다. 생각컨대 누군가 거부한 것 같다. 이런 얘기군요, 지금요. 유승민 전 의원, 총선 당시에도 그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요, 오늘 지난 2월이니까 한창 총선 공천이 이뤄지던 시점의 얘기를 좀 뒤늦게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2월 중순쯤 공관위원장이 저와 아주 친한 모 중진 정치인을 통해서 경기도 수원에 출마하면 어떻겠느냐. 공관위원장한테 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사람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내가 하겠다. 두 분 사이에 뭐 누가 거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고는 연락이 없었어요. 누구를 특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포용도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쓴소리도 발전을 위한 쓴소리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쓴소리도 감정적인 쓴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구분될 겁니다. 뭔가 제안이 있었다. 유승민 전 의원 얘기. 그리고 그 비슷한 시점에 그 2월 중순쯤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얘기까지 다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지난 2월 중순쯤 공관위원장, 그럼 정영학 공관위원장이 되겠죠? 경기도 수원 출마를 제안했다, 본인에게. 그러니까 본인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건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먼저 얘기해보고 그쪽에서 오케이를 하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는 연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거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는 연락이 없다. 김기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누가 거부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예. 굳이 대통령을 여기서 왜 꺼내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대통령이 사실 뭐 공천하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쓴소리로 발전을 위한 쓴소리가 있고 아닌 게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보면 유승민 전 의원님의 장점도 많은데 내부의 어떤 발전적인 말씀도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그리고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건설적인 비난보다는 비판보다는 비난에 가깝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 있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인 라인 아닙니까? 아까 영상에서도 약간 그런 듣게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뻔히 유승민 전 의원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거절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한 묶음으로 굳이 거기다 언급을 하는 것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보면 또 다른 얘기도 나오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사실 비판보다는 비난에 가깝기 때문이 아닐까. 날선 비판은 그동안 많이 했죠. 네.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왜 굳이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둘 중에 한 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냐는 거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답을 알고 있거든요.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이름을 꺼내는 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이유가 있고요. 또 이제 또 다른 내용이 나오겠지만 거기 보면 충분히 저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위원장. 일단 제가 원래 질문이 누가 거부했다고 지금 보는 걸까였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죠. 지금 김기웅 전 부대변인하고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시는데요. 적으로 전혀 다른 각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대하신 게 아니라 저는 경로해서 하셨다고 봐요. 경로? 네, 경로. 지금 무슨 소리야 이거 하면서. 왜 그랬냐. 대선 때 유승민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얼마나 경론을 퍼뜨렸습니까. 그래서 날선.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언론 제가 방 찾아보니까 토론회가 끝났는데 악수하면서 또 언성 높였다는 거 아니에요, 두 분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혹여라도
유승민 전 의원이 본인의 대통령의 인기 때문에 수원에 가서 당선되시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심 사실 공천을 주고 싶었을 거예요. 왜? 총선에서 어떤 책임을 좀 나누고 싶고 또 어떤 유승민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면 그쪽 수원, 그러니까 반도체 벨트는 또 유승민 의원에게 맡겨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론은 어쨌든 대통령이 느끼시기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저 유승민 전 의원하고 그렇게 악감정은 없지만 대통령이 어떤 대선, 어떤 토론 과정에서의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반대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럼 당시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 정영학 공관위원장은 왜 수원 출마를 제안했을까요? 당연히 수원 반도체 벨트를 쟁취하고 싶었겠죠. 아까 한동훈 전 위원장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라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이 공천으로 인해서 조금 잡음이 있으면서 인기가 좀 내려가니까 수원은 다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불발됐다. 근데 과연 누가 거부했어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누가 뭔가 시간이 지나더니 연락이 없더라. 이런 내용을 좀 뒤늦게 밝혔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뭐가 때만 되면 어떤 출마에 대한 질문을 항상 받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와 관련된 질문도 좀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얘기를 좀 꺼내놨네요. 들어보시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뭐 늘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 이거 첫째 나라를 위해서 바뀌어야 되고 둘째는 우리 당을 위해서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당원 100% 하면서 저는 당이 아주 망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뭐 그때 배제시키려고 그랬는데 저희 그때 뭐 민심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나의 변화의 표시로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최진영 변호사? 유승민 전 의원이 한 2달 뒤로 지금 보이는 뭐 잡힐 걸로 보이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입니다. 여기 지금 출마 의사를 내비친 건데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계속 고민만 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엔 못 나올 거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못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나오려고 했으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본인이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셔야죠. 그래야 어떤 기여가 있고에 대한 어떤 내가 열심히 했지 않느냐 하면은 내 어떻게 보면은 정강 정책을 가지고 이 당 대표로 깃발을 올릴 수가 있는데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유경준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자기 이른바 유승민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개인적으로 약간 개인적인 요청을 받고 지원 그렇죠. 유세한 그런 것 정도. 이외에는 사실은 총선에서 활동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사실 당에서 딱히 역할 부여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그게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의원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부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역할이 과연 이게 특히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수포당이다, 그러니까 수도권 포기의 당이다, 경포당이다, 경기도 포기당이다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분이 당 대표로 나왔을 때에 그럼 그만큼의 어떤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설령 당심 100%가 아니고 5대5 내지는 7대3으로 룰을 바꾼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 상당히 낮고 실질적으로 이 선거는 전국 선거입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선거 자금 모금 이런 부분에 현실적인 한계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고민만 하지 실제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사실 정치권 특히 여당 내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어떤 원내대표를 거치면서 벌어졌던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배신자 낙인이 굉장히 강하게 잘 잡았다. 이런 분석과 평가가 통상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도 보수층 일각에서 배신이라는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자,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여러분을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제든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고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 온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배신자라는 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만약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45년 구형하고 24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이 두 인물 모두 배신이라는 이 단어를 뭐 총선 당시에 그리고 오늘 이렇게 꺼내놨는데 화면으로 좀 비교를 좀 해볼까요? 제목이 이제 배신자론인데 지금 두 인물 모두 공통적으로 좀 뭔가 저게 잡혀 있는 거 아니냐는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까지 나왔잖아요. 당시에 증세형님 복지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 이후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더 이게 강해졌는데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른바 공천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종섭 전 대사 황상무 전 수석 문제로 사실 대통령실과 대립을 했다 이렇게 평가받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에 대해서 건강상 이유를 들면서 거절했다는 부분. 그래서 보수층 일각에서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이거 배신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거든요. 김준호 국정행정관. 네. 공통점이 좀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상황이 좀 전혀 다른 걸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배신했다는 거잖아요. 두 분 다. 대상은 다르지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배신한 게 유승민 전 의원 아니냐. 최근 모습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고 있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이전에 대통령에게 질문을 해야죠. 본인은 전향자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승승장구하신 다음에 전향이요? 전향하신 거 아닙니까? 아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시다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을 중간에 그만두고 나오셔가지고 예. 소위 이제 민주당에서 나는 검찰총장까지 올라가신 분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셔가지고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예. 근데 뭐 그런 분에 대해서 배신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제가 볼 때 좀 우습긴 합니다만. 그러면 살짝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억울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직까지 제가 배신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밥 한 끼 안 먹은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한 거라고 얘기하는 건 뭐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가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 과정에서 뭐 열심히 싸운 적이 있었나요? 뭘 배신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배신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이걸 배신자로 또 몰아세운다는 건 일정하게 내부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권과 관련해서 유리한 위치에 오르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배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배신자라고 몰아붙이면서 어떤 한 분을 지금 떠올리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특정인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복권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계속 이런 프레임이 씌운다면 예. 나중에라도 복권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저 그렇다면 그런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유승민 전 의원을 이렇게 옹호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를 들면 지금 본인이 이게 자막으로 아래 하단 나가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하면서 용병 비슷하게 보수에 들어왔다. 그리고 배신이면 거기가 배신이지 왜 자기를 보고 배신이냐 이렇게 또 반박을 그러니까 하네요. 증세 없이 어떻게 복지를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제가 볼 때 팩트인데 예.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배신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당에서는 사실이어도 대통령의 뜻과 어긋나면 사실이 아닌 얘기를 또 옹호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제발 부탁인데 진짜 국민들의 민의를 받아안는다면 이런 논쟁 하시지 말아야죠. 국민들이 100%밖에 안 줬을 때에는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도 대통령은 안 하고 있고 또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와가지고 배신자니 아니니 논쟁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선거 패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국민에게 어떤 의미로 반성할 것인가라고는 액션 플랜이 필요한 거지. 앉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위치를 선점하려는 싸움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볼상사납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기웅 전 부대변인께는 제가 질문 두 개를 드릴게요. 우선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이에요. 배신자 그러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배신이지 본인을 보고 왜 배신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자꾸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대통령을 끌어들인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의도를 갖고 그러니까 끌어들이는 거 본인이 아니냐라고 계속 보시는 의식을 거예요? 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서 뭔가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러이러해서 아니라 얘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나보다는 이 사람이 더 배신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 본인보다는 다른 쪽 저쪽을 네, 보세요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뜻인가요? 저는 그게 물타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당권에 대한 욕심도 있거든요. 안 좀 나간 얘기를 꺼냈어요 지금. 그렇죠. 당권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하면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경쟁이 될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 염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당당하게 이러이러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차라리 얘기하면 좋은데 본인이 가진 그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배신자 프레임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선 적절치 못하고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아가 대권까지 생각한다면 예. 상수가 돼야 됩니다. 변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의식하는 순간 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전대에 나올까 봐 계속 그거를 주시하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포지셔닝을 예.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또 다른 질문은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지금 이른바 보수 일각의 배신자 프레임이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예.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뭐 갈등이 있었다는 거는 있죠. 예.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렇지만 뭐 사람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선거라는 과정에서 서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승민 전 의원께서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하려면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 자기의 상황을 가지고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 상황을 경강부회식으로 끌어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책임 있는 중진 의원으로서 좀 책임감 있게 정책적으로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증세 있는 복지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얘기한다면 그 얘기를 더 가지고 얘기하고 따뜻한 보수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예.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낫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뭐 보수 용병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약간 비판적 입장을 꺼내놓으면서 본인에게 씌워져 있는 배신자 프레임을 또 반박하는 모습이 오늘 있었습니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요즘에 등장하시는 분이 홍준표 대구시장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최근에 아주 여러 차례 걸쳐서 한 전 위원장을 압박하고 날석에 비판하는 입장들을 냈거든요. 근데요,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목소리도 요즘에 좀 나오고 있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심규진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된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관심이 많고 지지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분이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홍준표의 한동훈 죽이기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팬덤은 더욱 강고해졌다. 팬덤을도 오히려 더 강고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미 여론의 판단은 끝났다. 자산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죠. 아무래도 지지자 같긴 하네요. 자, 이와 관련된 다른 목소리도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시장 특유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SNS를 홍준표 시장이 활용하지 않았다면 중앙정치 뉴스에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사람을 저격하면서 메시지를 내면 그게 홍준표 시장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오히려 한동훈 팬덤을 키우는 건 홍준표다. 지금 관련된 뭐 요즘에 반응들이 더 있는데 하나 더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댓글을 쓰신 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한동훈 전 위원장에도 관심이 많고 이런 분들인데 이렇게 나와요. 홍준표, 한동훈의 스토커 수준으로 집착하고 있다. 문에 맞서는 한동훈 물어뜯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정도면 정신감정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반응도 나왔다 그래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공격을 그만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안 하겠다, 그만 못 하겠다. 그러니까 맨날 당하지 않은 또 반응을 보였는데 이거에 대한 또 반응이 나오는 거네요.
최직련 변호사. 한동훈 팬덤을 키우는 건 오히려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하는데 공감하십니까? 100% 공감되죠. 아, 100%입니까 또? 실제로 그 댓글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홍준표 시장, 홍카콜라라고 해서 굉장히 속 시원하고 특히 2030 남자들을 상당 부분 끌어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30 남자들을 대표했던 것이 누구였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대표 아니었습니까? 전 대표. 그랬었는데 그에 대한 표를 상당 부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유승민, 홍준표의 공통점은 예. 차기 당권, 나아가 차기 대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의 경쟁자,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견제구를 계속 날린다라는 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의 구도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히 2030 남자들이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많은 표가 가니까 결국 그에 대한 어떤 그 견제구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날림으로써 2030 세대에 대해서 또 자기 세력을 끌어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댓글 좀 그만 써라 해도 그만두겠습니까? 자기가 계속 존재감을 나타내고 중앙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동훈을 끌어내려야 자기가 올려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근데 저는 문제는 그런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좀 전에 지금 부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마치 유승민 대표가 따뜻한 보수 그리고 또 증세 없는 복지 없다는 그런 정책으로 본인이 승부를 해야 되듯이 홍준표도 본인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보수에게 호소를 해야지 계속 한동훈이 뭐 했냐.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수사해서 45년 구형했다. 오히려 거꾸로 한동훈이 그 법무장관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그런 부분을 오히려 국민들 특히 2030 세대들은 훨씬 더 가까이서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중진으로서 본인의 어떤 기량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젊은 세대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딴지 거는 모습은 결코 저는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욱 행정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아까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시 등장하는 얘기가 지금 진행 중인 건데 가만히 보면 앞서서 유승민 전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보수 용병이라고 폄하를 했고요. 앞서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폐쇄자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두 정치인이 한 전 위원장이라는 한 명을 향해서 굉장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진짜 차기 권력에 대한 관심이 많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과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대패한 선거대책위원장이 예. 이 정도 욕도 안 먹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아니, 어느 선거에서 100%석 얻은 선거대책위원장이 이렇게 욕을 덜 먹은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아는 한 난사를 받아요, 난사를. 왜? 한 사람이 난사가 돼야지만, 난사가 돼야지만 여기다 대한 책임을 갖다가 그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 정도로 하면 난사는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런 거 가지고 한동훈 죽이기라고 얘기한다면 예.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럼 한동훈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이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보다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전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런 어떤 비판마저도 충분히 감내하는 것이 선거를 총괄적으로 책임진 사람으로서 자기 역할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진짜 이게 선거 정치적 공학인가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생각이 좀 잠깐 달라졌어요. 그럼 뭐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진짜 제가 볼 때는 싫은 것 같아요. 아 그냥 싫은 거예요? 그리고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오랫동안 보수 정치를 해왔던 입장에서는 예. 한동훈 같은 인물이 향후에 저희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을 이끌어갈 만한 수준도 안 되고 한 행위를 봐서도 그 정도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 이 정도 얘기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 계속 얘기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얘기한다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한다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말을 들어가지고 정치를 안 하겠습니까? 전 그래서 맨 처음에 야 이거 정치 공학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또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진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은 있어요. 그 진심은 싫어하는 것 같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김기웅 전 부대변인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아까 공통점을 말씀드렸어요. 보수 용병, 뭐 폐쇄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그 두 정치인은 본인이 보수라는 이 땅에 오래 나는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경험이 쌓았다. 그런데 갑자기 왜 초심자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들어왔는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불만 또는 약간의 폄하 이런 게 좀 있는 걸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저는 만약에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거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라이벌로 생각한다고 하면 예.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이죠. 그러니까 저도 선거 때 수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받고 예. 밖에 나가면 뭐 선거 운동을 할 때 많이 맞이하는데요. 선거가 끝났을 때 허함이 있습니다. 뭐 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예전과 다른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지금 본인이 선거도 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뭐 허함과 그다음에 뭔가 또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 본인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뭐 홍준표 시장이든 유승민 전 의원이든 또 심평 변호사든 예. 끊임없이 얘기돼서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하는 경우가 부쩍 많거든요. 물론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질문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맞습니다. 얘기하는 경우도 네.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그거죠. 본인만 얘기해서는 스피커로서의 존재감이 좀 부족할 때 공격하거나 누구를 비교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주목도가 있는 인물 얘기를 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안 된다 네, 본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님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님도 그렇고 유승민 예. 전 의원님도 그렇고 본인 얘기를 했을 때보다 한동훈이나 대통령을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걸고 넘어졌을 때 또 예. 기사화되는 거 아닙니까? 더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도 있지만 예. 결국은 더 존재감을 키운다. 그럼 만약에 그분들이 진정한 라이벌로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동안 무관심이 어떻게 보면 존재감을 사그러들 수 있는데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제가 볼 때는 링에 올라오고 싶은데 좀 간을 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존재감은 예.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한 전 위원장은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지금요.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렇게 뭔가 얘기하는데도 별 반응이 안 나옵니다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한 전 위원장 관련돼서 팬덤 얘기도 꽤 많이 정치권에서 거론됩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동안 나타났는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총선 이후에 계속 침묵하고 있거든요. 별 입장 안 내고 있어요. 근데 팬덤들은 움직이는데 팬카페 위드훈이가 있죠. 2주 만에 회원이 10,000명이 늘었다 그러네요. 한동훈 전 위원장 이 비대위원장직 사퇴 후에 지지자들이 팬클럽으로 많이 몰려와서 늘었다. 현재 회원이 한 37,000 정도.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 화환 250개가 넘는 화환이 뭐 국회 정문 앞에서 쭉 나열 이게 서 있었죠. 그렇게 화환 전시라고까지 표현이 되는데 이게 또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기싸움도 있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전 위원장에 대한 평가예요. 한쪽에서는 총선 참패 책임자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한동훈만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말해보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강성필 민주당 부위원장, 뭐 경쟁 정당 상황이긴 한데 네. 왜 팬덤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보수는요 지지층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TK의 전통적인 지지자, 예. 그리고 다른 옆에 있는 PK, 약간 야성이 있는 중도 보수층, 그리고 세 번째로 수도권에 있는 합리적인 중도 보수, 뭐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권 주자를 찾는 거예요. 정당이라는 건 대권 주자, 라이징 스타가 없으면 힘을 잃잖아요. 생동감도 잃고.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관심이 끌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버티고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때려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팬층이 더 집결하는 거죠. 결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질 수 있는 진행 중인 배신자 프레임은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배신을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과의 관계에서 배신을 했다는 것이 맞는 표현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됐고 예. 비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건 맞지만 국민의힘을 배신한 건 전 맞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인기가 많고 새가 커지면 예. 당연히 그 배신자 프레임이 커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곧 윤석열 대통령을 능가하는 인기를 가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배신자 프레임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조금 주춤하니까 어떤 당내의 지지자들은 라이징 스타일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때 보여줬던 어떤 지지자들이 좀 결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썩 그리 좋지는 않죠. 부담스럽다. 네.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예. 마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나타난 인물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예. 우리가 조금 더 시계를 뒤로 돌리면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장관일 때 이른바 한동훈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 제주도 가가지고 한 말씀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그런 법무부에 올라온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 조회수가 300만 건이 넘고 그렇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구원투수로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위기에 빠졌던 상황 속에서 한동훈을 불렀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지난 12월 말에 내가 9회 말 이사에 정말 공이 별로 안 좋아도 휘둘러야 된다고 하면서 들어왔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프레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그 홍준표 시장이나 뭐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저는 견제구 던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견제구는 던져도 데드볼, 그러니까 힛바이 피치볼을 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견제구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정말 어떻습니까? 야구를 하는데 사람을 향해서 던져서 맞아버리면은 그 팬들이 야유를 던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공을 맞은 사람이 오히려 더 지지를 받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국민의힘 노쇠한 리더십을 넘어서 새로운 리더십, 지금 아까 신기진 교수 같은 경우에도 73년생 훈이 X세대로서의 대체 불가능한 정치인 이런 키워드를 쓰고 있는데 적어도 자유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면은 예. 연세 드신 분을 비롯해서 젊은 분들도 한동훈에게 공감하는 이런 부분은 마치 우리가 셀카를 자꾸 찍는다고 하면서 홍준표는 예. 시장은 뭐라고 비판하지만 그것이 바로 지금 2030 세대의 인스타 감정인데 그런 감성을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예. 그 보수 측에서 홍준표 시장에 대한 낡은 감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더 크다고 봐야죠. 최인정 변호사가 뭐 야구의 비유, 뭐 인스타 얘기하면서 막 쏟아내셨는데 최인정 변호사도 X세대시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해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좀 아니, 드려봤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팬덤 정치 나쁘다고 그렇게 비판하셨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그러지 않았나요? 민주당 쪽에서 팬덤 팬덤 정성이 정치로 됐을 민주주의를 때. 파괴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 이재명을 공격하는 소재가 그거였었어요. 한동훈의 팬덤 정치는 문제가 없는 거고 이재명의 팬덤 정치는 문제가 있는 건가? 좀 동일해야 되는 거죠. 동일해야 되는 거고. 이제 불만 제기를 또 아까 또 하셨네요, 하나는 지금. 그런 거죠. 이렇게 참패를 했으면 108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제가 볼 때 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다 거기 총대를 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이재명 당대표 0.73% 졌을 때 쉬라 그랬잖아요. 뭐 당대표 나오자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예를 들면 서로 상황에 맞게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예. 내가 이쪽에서 진행되는 정치는 모두 좋은 정치가 되고 저쪽에서 하는 정치는 모두 나쁜 정치가 되는 방식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팬덤 정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팬덤을 하는 분들이 어떤 정치적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토론할 때 저런 팬덤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정치의 어떤 진일보하는 내용인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선거가 졌으면 전 거기에 맞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볼 때는 그 선거 패배에 대한 설명보다는 예. 이 예를 들면 홍준표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또 누구죠? 저 이번에 나왔던 누굽니까? 갑자기 누구죠? 저기 유승민 유승민 전- 뭐 아, 유승민 전 의원이요? 워낙 자주 안 나오시는 분이어가지고 벌써 예. 잊혀지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말씀들이 중요한 상황이 되면 예. 국민들이 뭐 하는 거지? 저건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저런 싸움을 하면 되나라는 말씀을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진짜 오랫동안 보수 정치를 하셨고 선거를 책임진 분이라면 좀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인정 변호사께 제가 30초만 드릴게요. 아까
아니 팬덤이면 같은 팬덤을 같이 평가해야지 왜 다르게 보냐고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지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그 반박을 하고 싶었는데 예. 우리 위드훈입니다. 위드훈이가 팬카페 이름이. 무슨 수박 당도 아. 리스트를 만듭니까? 그래서 총알이 한 방 있다고 하면 쏴버리겠다는 그런 플래카드를 겁니까? 그 품격과 하는 말의 차이. 결국은 아까 김정욱 그 행정관님 교수님도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훈이는 지금 해봤자 제가 아까 3만 7천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사이에 봤더니만 오늘 1,000명이 늘었더라고요. 3만 8천 명 이제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급격히 늘어서 양질이 전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른바 개딸과 같은 그런 품격 낮은 그런 얘기는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걸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품격 얘기까지 나와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소수의 몇 분들의 발언을 가지고 그 전체에 있는 모임들이 예. 수준이 낮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과도한 평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형태로든지 제가 볼 때는 그 팬카페에 가게 되면 일부 분들 같은 경우는 광신적인 지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형식의 비판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의 말씀들이 언론에서 중요한 것으로 부각돼서 팬덤 정치가 나쁜 것으로 얘기되는 것보다는 예. 그 팬클럽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평론자 입장이나 정당의 입장에서 계도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게 맞다. 예를 들면 정치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건 좋은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정치에 냉소하는 것보다야 정치를 좋아하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쁜 정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좋은 정치를 배워서 참여라고 하는 참여민주주의가 핵심적인 예. 내용들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제가 볼 때 여야 모두가 좀 좋은 순기능 방향으로 좀 이동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갑자기 싶어요. 이제 팬덤 얘기로 토론하시는데 제가 다른 두 분께도 한 3초 드릴까요? 뭐 팬덤 얘기. 지금 팬덤을 비교하면서 두 분이 토론하셨는데 강성필 위원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 이재명 대표 얼마 전에 유튜브 100만 넘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그 개딸이 100만 개딸입니까? 아. 100만이면요, 웬만한 큰 도시 하나예요. 그 도시 시민 전체가 개딸입니까? 그래서 어떤 일부 강성층도 있지만 예. 전부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전 부대변인. 저는 소위 말해서 이제 팬덤 정치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좀 과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장은 뭔가 폭력적으로 해서 내가 발언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그런 소위 말해서 입막음까지 하는 상황까지 도래된다면 그거는 뭐 여야 가리지 말고 그거는 좀 잘못된 팬덤 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잘 쓰면 든든한 지원군. 그러나 조금 지나치게 되면은 큰 부담. 팬덤이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뜻이 있을까요? 아무튼 정치인들이 부러워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네요.